네, 안녕하세요. 개냥이와 고니 채널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선택이 나를 만들다. 몇몇 전사들이 복수를 위한 습격에 나선 것은 기나긴 풀밭에서의 유연회가 끝나고 몇 년 지난 다음인 1854년 무렵의 일이었단다. 그 즈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는 바람에 초원에 사는 여러 부족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다. 그들은 조개강 남쪽에 있는 적의 영토를 향해 며칠 동안 나아갔지. 새로운 사람들은 조개의 강을 노스플라테라고 부른다더구나. 수백 대가 넘는 그들의 마차가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오레곤길이라고도 불리는 도로를 따라서 강가를 지나 서쪽으로 이동했지.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 길을 성스러운 길이라고 불렀단다. 여하튼 그 전사들은 그때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지. 전사들은 성스러운 길이 들여다 보이는 산마루에 이르렀단다. 그들은 강의 골짜기에 새로운 사람들의 마차 행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 가능하면 질병을 옮기는 새로운 사람들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조개의 강을 건너고 싶었거든. 그런데 방금 마차 행렬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 전사들이 조심스럽게 조개의 강 골짜기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숲속에 혼자 달랑 남겨져 있는 마차를 보았단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여인이 아직 어린 꼬마 둘을 데리고 새로 만든 것임에 분명한 무덤 곁에 있더란다. 그 여인은 울고 있었다지. 대부분의 전사들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아이들을 그냥 제 운명에 맡긴 채 떠나고 싶어 했어. 어차피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친절을 베풀더라도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으니까 말이다. 젊은 전사들은 그 여인과 아이들이 불행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전사들의 우두머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여인과 아이들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어.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전사들은 무척 놀랐단다. 물론 여인과 아이들은 놀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포에 질려버렸지. 말을 탄 우두머리 전사를 보는 순간 피에 굶주린 야만인에 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을 것이 분명했을 테니까.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도 뻔하고 어찌어찌 해서 우두머리는 여인과 아이들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어. 그런데 다른 전사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자 여인과 아이들은 마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는구나. 우두머리가 그들의 주전자에 차를 끓여서 그들에게 권했단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었겠지. 새로운 사람들은 전사들이 두려웠고 전사들은 입에 담기조차 싫은 병에 옮을까봐 그들이 두려웠단다. 우두머리가 젊은 전사들 가운데 한 명을 달래서 그들이 좀 전에 잡은 짐승의 신선한 고기를 요리하도록 시켰다는구나. 말하자면 양쪽 다 상대방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괴상한 분위기의 저녁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게다.
어찌되었든 그날 저녁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단다. 전사들의 우두머리는 그 여인이 최근에 과부가 되었으며 동족들이 뒤에 남겨놓고 떠난 것일 거라고 짐작했단다. 다음날 아침 그는 온갖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하고 땅바닥에 대충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다는구나. 여인은 머뭇머뭇하면서도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지. 손짓과 그림을 통해 여인은 자기를 버리고 간 마차 행렬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인상을 주었단다. 전사들은 회의를 열었고 대부분이 그냥 떠나자는 쪽에 찬성했지만 우두머리는 자기들이 남쪽으로 계속 가기 전에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했단다. 그랬건만 좀 더 젊은 축에 드는 두 사람은 싫다면서 떠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그냥 남았다는구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길을 잘못 든 그녀의 황소를 찾아주는 것이었단다. 그런데 전사들 모두 그 황소들처럼 느려 터지고 고집불통인 짐승은 보다 처음 보았다는구나. 어쨌거나 그들은 황소 4마리를 찾아냈고 여인은 그놈들을 자기 마차에 단단히 묶었단다. 새로운 무덤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 그녀는 아이들을 마차에 태웠고 이어서 기묘한 행진이 시작되었단다. 전사들이 마차와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호위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단다. 있을 법하지 않은 동맹이 딱 한 번 이루어진 셈이지. 이틀 뒤 그녀를 버리고 간 마차 행렬이 그들 시야에 들어오자 전사들은 그 자리에 멈추었고 여인은 계속 나아갔다는구나. 전사들은 여인이 자기 동족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단다. 그런 다음 다시 복수의 길로 들어섰다는구나. 제레미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면서 물었다. 그 전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복수의 습격에서 살아 돌아왔나요? 한 사람 이상은 살아 돌아왔겠지. 그러니까 여인과 어린애들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노인이 대답했다. 한편 여기저기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우두머리는 그 여인을 도와준 일 때문에 비판받고 조롱당했다는 소문도 들리더구나. 왜 전사들의 우두머리가 여인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레미가 물었다. 결국 그 여자는 부족의 악질적인 원수로 드러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말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비나 내 아버님, 할아버님과 같은 그 전사들의 공경에 처한 그 여인을 안중에 없다는 듯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 어느 한구석에서 우리가 야만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다는 말이 될 게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좀 더 개화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준 게 아닌가 싶구나. 혹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운 가치관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관이 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동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 주었겠지.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고 있단다. 모든 사람들은 오점이나 흠 하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단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다 희망이고 기회지. 우리가 선량한 길을 따를 것이라는 희망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특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지. 하지만 여행이라는 현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졌거나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단다. 때로는 우리 혈관을 흐르는 피보다도 더 자주 그러는 수가 있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또 가질 수 있는가를 놓고 자기 자신과 남들을 비교한단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지. 부로 권력과 영향력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도덕성이나 친절함, 동정심을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부를 추구하다 보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우리 모두 관심과 사랑과 친절과 동정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수가 있단다. 우리는 그런 미덕들에 더 많은 것까지 더해서 한없이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말이다. 동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동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혹은 우리에게 동정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곧잘 잃어버리거나,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만함이라는 편협함이란다. 영혼의 병으로 아주 전염이 잘 되는 것인데 무지가 그 운반책 노릇을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현실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기도 하단다. 오만함과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운을 겪는 사람은 당사자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운은 자신에게 속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구나. 얘야,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오만함에 빠져서 내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단다. 그래도 계속 가라. 소제목 선택이 나를 만들다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읽은 소제목은 삶을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